자, 이제 소설 마지막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는 건 수필,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약간의 테크닉 이런 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설 마지막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자, 미리 수업을 꼭 소설을 풀어본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갑시다. 뭐부터 봐라? 항상 제목부터 봐라. 그죠? 그래서 자, 제목을 봐봐요. 자, 제목을 보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제목 자체가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산이네, 산. 그죠? 그래서 그 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이네. 맞지? 자, 근데 진짜 이거는 와,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는 제목이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용을. 먼저 자, 소설을 읽을 때 자, 이렇게 읽어. 자,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그 말이 나온 건 새끼를 다 수제비 건더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김칫국으로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에다가 항상 네모를 치는 습관을 가져라. 왜? 눈에 보이는 게 구체적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항상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생각을 압도시켜 됐어. 아, 얘네들은 김칫국을 먹은 사건이죠. 김칫국으로만 때운 사건입니다. 그죠? 단 시간적 배경은 자, 전형이 되겠고요. 석탄 반죽이 하얀 밀가루 수제비로 보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사실은 뭐라고? 수제비 사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보면 뭐야? 석탄도 수제비로 보일 만큼 배고팠죠. 김칫국 사건, 수제비 사건은 성질이, 얘들아 니네 잘 봐봐. 성질이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해? 거의 굶다시피 하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눈에 보여도 된다는 거야. 안방에선 우리가 굶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왔다면 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우리는 나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무조건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나의 여부, 나가 있으면 1인칭, 없으면 3인칭. 야, 이거 아까 수업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소설의 시점도 몰라. 알았죠?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자, 갑니다. 자, 우리가 굶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올케의 잘난 척도 꼴보기 싫었다 했을 때 잘 봐. 올케하고 인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올케라는 이건 뭔가 가족이네요. 가족. 그러나 꼴보기 싫었다라는 건 감정이니까 밑줄 하나 쳐도 좋고 안 쳐도 좋고요. 처음에 보급 투쟁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다. 도둑질보다는 낫게 들리잖아요. 올케는 어느 틈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자, 봐봐. 올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소설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가 굶고 있었구나. 근데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보급투쟁, 도둑질보다 낫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그 다음 봐. 장돌이, 펜치, 끌, 드라이버, 손도끼 따위 이 집에 있는 연장은 모조리 찾아낸 것 같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것들이 다 뭐죠? 연장이죠, 연장. 연장 사건입니다. 이게 뭐지? 아직도 계속 의문보호가 들어요. 자, 도둑질이 아니라 수틀리면 살인도 하게 생겼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된 걸 알죠. 도둑질 아니면 살인. 뭔가 장돌이, 벤치, 끌, 드라이버, 손도끼 이런 걸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전등불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 눈은 올빼미처럼 밝아져 있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달도 있었고 희게 얼어붙은 길과 집집의 지붕마다 이고 있는 눈도 생전 높지 않은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 밖에 나서자. 자, 드디어 문 밖에 나선 거네. 그럼 그 전까지는 문 안에 있었죠. 그죠? 자, 안에 있다가 이제 문 밖으로 나선 겁니다. 공간이 바뀌고 있어요. 추위 자체가 밝음인 양 차라리 눈이 부셨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이 진짜 뭔가 우리가 궁금하죠. 자,
때문에 더 밝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앞장선 올케는 자 올케죠. 계속 휘잉어케 더 높은 비탈 쪽으로 향했다. 비탈에 붙은 집들은 해방 후 혼란기에 들어선 학고방들이었다. 자 중요한 표현 나왔죠. 자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죠. 자 시대 배경은 해방 후입니다. 해방 후라는 건 뭘 의미해? 분단을 의미할 수 있죠. 자 학고방들입니다. 학고방이 뭐예요?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프라시온 버립니다. 그죠? 혼란기에 들어선 방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라 문단속도 허술했다. 일전에 집집마다 붙이고 다닌 경고문조차 그런 집에는 붙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열린 집은 없었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갔을 것이다. 밖에서 잠겼다는 것은 안이 비었다는 증거였다. 아 이거 재밌는 설명이죠? 그죠? 까지 들어봐봐.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밖이 딱 잠겼다는 건 뭐야? 여기 잠겼다는 건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오히려 그죠? 잠겼다는 건 사람이 안에는 없다는 거다. 아예 널빤지를 대고 못을 친 집도 있었다. 널빤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해놓고 못을 쳤다. 막 빵빵빵 박았다는 건 지금 아예 여기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집은 제일 먼저 우리의 목표. 이게 뭐지? 우리의 목표? 그럼 얘들아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의 목표란 결국 빈집이네. 빈집. 그럼 점점 느낌이 오죠? 자 연장 사건 생각해봐. 연장 들고 어디 간 거야? 빈집 간 거죠? 그럼 진짜 뭐가 되는 거야? 도둑질이 되겠네. 얘 도둑질하러 가네요?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로 못 친 자국에 틈을 내고 장도리로 들어올리면 끽 하고 기분 나쁜 비명소리를 내면서 널빤지가 자의를 떴다. 뭔 소린지 모르지만 잘 봐요. 널빤지가 떴다는 건 여기 널빤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딱 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쪽만 들어올리고 나면 다른 한쪽을 빼는 데는 연장도 필요 없었다. 우리의 손 힘으로도 충분했다. 올케는 현명하게도 성냥과 양초 토막까지 준비. 정말 철두충만의 성냥과 양초 사건이죠. 그럼 잘 봐. 네모 친구만 봐봐. 눈에 띄고. 한마디로 뭐야 얘들아? 연장 사건, 성냥과 양초 사건. 이거 뭡니까? 도둑질 잘 준비했죠. 그죠? 이때 잘 봐. 낮에도 빛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굴속 같은 타인의 방에 촛불을 들이댈 때의 기분은 내 목에 비수가 닿는 것만치나 머리끝이 쭈뼛했다. 왜 아니겠어요? 남의 집 들어가서 불 켜는데, 그죠? 솔직히 약간은 무섭죠. 도둑질할 때. 그죠? 자, 이거부터. 먹던 밥상, 자던 이부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도 양식을 남겨놓은 집은 거의 없었다. 도둑이 몇 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살림살이가 온통 난장판으로 곤두서 있는 집도 있었다. 전혀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시대적 배경. 시대 배경 뭘 보여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난이니까 뭐야 얘들아? 예, 6.25를 전후로 하죠. 그죠? 6.25를 전후로 하는 이게 중요해요. 주제를 좌우하죠. 그래서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떠나느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미처 분별이 안 서 허둥댔다. 그리 된 것이지 우리 말고 도둑이 들 일은 없었다. 그 집엔 호청을 뜯어서 만든 것 같은 멜빵에 달린 부럭이. 야, 잘 봐. 여기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버려요. 부럭이 뭔지 몰라요? 버려요. 봉당이 뭔지 몰라요? 버려요. 자, 버려놓고 보자. 그 집에 뜯어서 만든 것 같은 멜빵이 달린 무언가가 뒹굴고 있었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국어는 이거야. 모른다면 과감하게 빼고 나서 다시 읽으라고. 여기서부터 그 집엔 만든 것 같은 멜빵이 달린 그 뭔가가 뒹굴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럼 얘들아 요거에는 안이 있으니까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안에 옷가지와 함께 잎살이 두네 방이나 되게 들어있었죠. 그럼 한마디로 옷가지와 잎살 사건 아닙니까? 결국 뭐죠? 그 집에 멜빵이 달린 이것이 뒹굴고 있었는데 그 안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옷과 쌀이 있었다는 거죠. 지고 가려고 만든 피난 보따리만 틀림없었다. 그럼 봐봐. 이제는 알겠죠? 얘가
피난 보따리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들이 몰라도 과감하게 지우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신 국어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제발 지워놓고 다시 읽어. 그게 영어도 돼야 돼. 영어가 이거라니까 진짜. 얘들아. 그래서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해. 알았어? 영어 잘하는 애가 국어 잘하진 않아. 알았어? 왜냐면 영어가 한 단계 낮은 사고력을 갖고 있거든? 외국어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사고를 묻는 게 국어라니까?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은 영어를 잘해. 알았어? 국어 못해도 영어 잘할 수도 있어. 왜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하면 되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봐봐. 19수에 넘치게 만들었거나 힘이 붙이게 만들어서 떨구고 간 것인지 상망 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떠난 건지 알 필요 없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우리에겐 크나큰 소득이었다. 그 다음 집에서, 자, 다음 집이네. 그러니까 계속 얘들아 뭐야? 집을 옮겨 다니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집에선, 자, 이렇게 장면이 여기서 바뀐 거야. 첫 집에서 일단 도둑질 했는데, 피난 보따리에 옷과 잎살이 나왔고, 다음 집에선 밀가루 반죽을 한 양푼이나 챙길 수 있었지. 자, 한 거야, 이거. 이제 이번에는 밀가루 반죽을 얻었네. 그러니까 도둑질 제대로 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은 보석, 돈, 이게 아니라 식량이네, 식량. 맞지? 자, 그 집을 따고 들어가긴 더 쉬웠다. 외짝 빈지문이었는데 올케는 장놀이를 맹꽁이 자물쇠가 달린 문고리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 문틈에다 대고 힘을 썼다. 끽 소리조차 없이 경첩이 물러나면서 문짝이 건들댔다. 도둑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에 벌써 이골이 나 있었다. 그럼 얘들아, 이골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문맥적으로 벌써 뭐가 나 있었다. 객관식으로 풀려면 풀만하죠. 알겠죠? 자, 이제 중략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니네가 봐도 자, 중략 이전의 사건, 여기를 한 번만 자, 다시 한번 봐봐. 중략 이전에 생각나는 단어가 자, 네 번째 것들 보면 되죠. 연장, 성냥, 그죠? 쌀, 밀가루,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뭔가 봐봐. 결국 하나만 잡아도 똑같아요. 도둑질할 준비, 도둑질해온 음식. 그죠? 결국은 어떤 걸 써놔도 결국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예, 도둑질이네, 도둑질.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게 대표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건 마음속. 알았어? 요거는 마음. 이건 뭐야? 우리 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소설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중요한 부분을 봐. 첫 번째 밤마실에, 이 밤마실은 뭐라고요? 예, 밤에 마실 간다 해서 이때 보통은 옛날에 마을에서 이제 놀러 가는 걸, 밤에 놀러 가는 걸 밤마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도둑질을. 자신감이 생긴 올케르다. 또 올케 얘기죠? 음식 층하를 그만두고 식구들을 골고루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죠? 올케와 나는, 자, 나 나왔죠? 거의 매일 밤 그 집, 예, 그 집. 엄마는, 엄마라는 인물이 처음 났습니다. 엄마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갑자기 풍성하고 다채로워진 식탁에 대해 이런 반구도, 자, 이런 반구가 모르는 사람은 가감하게 버리세요. 이런이 한마디거든, 한마디도 없이거든. 근데 뭐야? 식탁에 대해 아는 척을 안 했다잖아. 아는 척을 안 했다. 그저 오빠가 밥 한 그릇이건 수제비 한 그릇은 한 대접이건 거뜬히 비우는 것만 대견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오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왠지 데자뷰가 되네. 무슨 처음 수업하는데도 왠지 이게 막 눈에 왜 기억이 날까요? 막 오빠. 그죠? 야, 그러니까 올케는 뭐야? 나의 오빠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거니까 나도 여자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올케와 난 둘 다 여자인데 여자들이 그 짓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그냥 집에서 처먹기만 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좋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그러나 나는 엄마가 며느리와 딸이자 엄마의 입장에서 며느리와 딸이죠. 그가 재미있는 이게 며느리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올케고 내 입장에서는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리와 딸이 밤마다 저지르는 차마 못할 짓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짓 못할 짓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아낌으로써 당신만 그 치욕스럽고 깨적지근한 짓으로부터 결백하려는 것처럼 여기도 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여기서는 나입니다. 나. 자, 그 다음에 뒷사건, 충약 이후의 사건을 보면 뭐가 좋을까요? 그 짓 못할 짓 해도 되고 엄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엄마는 그 짓에 대해서 모른 척이니까 그지? 뭐로 할까? 그 짓 못할 짓은 앞에 있으니까 엄마 이렇게 해놓읍시다. 엄마 사건. 그죠?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있고 그 앞 사건은 뭐죠? 뭐 할까요? 4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연장합시다. 연장. 자, 그래서 연장이 의미하는 건 자, 이건 뭐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빨간색은 자, 빨간색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요건 도둑질을 상징하고요. 엄마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 예, 이렇게 우리는 잡을 수 있고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요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나는 도둑질을 하니까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됩니다. 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 지금 뭐야?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굶고 있죠. 사람이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래서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마이너스. 즉 이런 걸 무슨 사회냐? 예, 그렇죠. 분단 사회가 갖고 온 그죠? 분단이라는 게 갖고 온 사람들의 이런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한 아주 꼭 암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회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예, 소설을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주인공, 사건, 마지막 사건, 앞 사건. 그래서 합쳐가지고 주제. 인물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 수 없다. 사회 마이너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때 61번에 이렇게 설명을 묻는 문제는 형식을 묻는 문제다. 그러므로 이거는 항상 맨 마지막 라스트에 푼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요. 62번 갑니다. 엄마는 끊죠. 나는 끊죠. 옳게는 나는 엄마 오빠는. 자, 이렇게 인물은 뭐한다. 인물은 뭐한다. 이걸 묻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자, 다시 한번 인물 플러스 사건 또는 심리, 태도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무슨 뭐야? 한마디로 지문의 내용만 묻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만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일치 문제. 그럼 이런 문제 말고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내용 더하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해석이 있는 건 무슨 문제? 네, 주제 문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문제는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총 문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3가지야? 자, 그래서 나온 김에 내용만 문제 1, 내용 더하기 해석 문제 2, 형식 문제 3. 그래서 총 문제는 3가지가 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예측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찾기만 하면 되니까. 자, 엄마가 피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했을 때 엄마의 얘기는 요 마지막 요 9줄에 다 있죠. 봐봐요. 엄마는 그죠? 오빠를 대견했습니다. 그죠?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는 척을 안 했고 오빠가 먹는 걸 대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엄마는 그죠? 항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결백하려는 것처럼 여겨져요. 피난 갔다 안 갔다에 대한 생각이 없죠. 그러므로 62번의 답은 없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2번 보세요. 나는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자, 잘 봐. 집에 살고 있는 건 이건 당연하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당연하다 그래. 그럼 뭐만 제일 중요한 거야? 전기가 있냐 없냐죠. 그럼 얘들 앞뒤를 보면 아까 뭐 캄캄하다, 불빛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 밥맛이를 시작한 이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았죠. 왜? 계속 밀가루, 쌀 같은 걸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네 번째, 자,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올케와 내가 굶은 적도 있었다는 걸 엄마와 오빠는, 자 보세요. 엄마 오빠는 모르는 척 했나? 가만히 있어봐. 모른다? 굶은 적도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맨 앞에 있지 않았나 혹시? 그죠? 여기 있다 있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어렵겠다. 그지? 여기서 안방에선 우리가 굶었던 걸 까맣게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롤케 있잖아. 우리가 굶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도록 만들고 있잖아. 이때 안방이 뭐죠? 야, 이거 학생들로서는 어렵죠. 이게 이제 엄마하고 오빠인데, 그지? 야, 이 문제는 5번을 고를 수도 있었겠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63번. 이 문제 중요하죠. 세 개고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보기 없이 풀어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했을 때 끊어봐. 그럼 이건 뭐야, 얘들아? 자, 빨리 필기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용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용 전체는 이 말이에요. 작가의 젊었을 때 삶과, 자, 봐봐, 생각해봐. 작가의 젊었을 때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 이거 가능성이 있죠? 2번 보세요. 혼란스러웠던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맞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럼 문제 보세요. 바르게 감상한 거니까 답은 2번이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인가 했다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3번.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독자는, 끊어보세요. 극한 상황에서의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군 그랬잖아. 얘들아 봐봐. 조건이 이거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독자는 이런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도둑질도 정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빈집을 털어 식량을 구해오는 모습이 사실적이에요. 얘들 잘 봐.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빈집 털어 식량 구해오냐 구해오는 모습이 도둑질이 참 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가고 해서 되게 사실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대혼란이라고 합니다. 아니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답이 3개나 돼? 5번도 보세요. 한국전쟁 당시 피난사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보면 조건문이죠? 항상 조건문에서 끊으세요. 이 글의 상황을 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진 찾아보면 더 잘 이해하는 건 당연하죠. 와, 이걸 뭐라고 그러냐? 뭐야? 해서 우리는 보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보기를 보세요. 이것은이죠. 작품을 하나의 완결체로 봐. 이게 뭔 소리죠? 이것은 작품을 완결체로 보아 구조 형식 등을 감상이나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 전제는 이랬잖아. 이 결국 뭘 묻고 있는 거야? 이 연구 방법이죠. 그죠? 이게 뭐지? 바로 이게 이제 우리는 학습이 필요한, 그죠? 학습이 필요한 그 무언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다면 맞을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이제 풀기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학 감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학을 감상하는 뭐라고요? 관점. 이게 뭔데? 한마디로 여기에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을 그 자체만 가지고 감상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내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자체만 갖고 하는 걸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가 있는데요? 또 작품을 이 작가 누가 썼느냐? 이 작품이 어느 시대에 썼느냐? 어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느냐? 독자가 어떻게 감상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 작품 외적이다 해서 외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 감상 관점은 문학 감상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가냐, 시대냐, 독자냐 이렇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작품만 갖고 하는 걸 내재적 감상.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작품을 보고 시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 작품. 독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외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요 보기는 딱 봤을 때 이것은 작품을 하나의 완결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른 애 필요 없죠. 작품 자체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내재적 감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내재적 감상. 자, 내재적 감상은 결국 봐봐. 여기 작가 있죠. 한국 전쟁 당시 시대 현실이 있죠. 독자가 있죠. 한국 전쟁 당시가 있죠. 그런데 4번은 뭐만 있어요? 이거는 오로지 내용만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럴 때 4번. 자, 이해됐죠? 이거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참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내신이 좀 학습됐을 때.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건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 외재적 감상이라고 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문제는 좀 안타깝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의외로 정답률이 되게 낮았다. 니네가 풀어봐서 알겠지만 아마 맞은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이 문제는 단어 문제니까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층하라는 말은 전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즉 좋고 나쁨. 그러니까 하층, 이건 나쁜 층이야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먹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타깝지만 답이 4번이었고요. 요건 현재 소설에서 잘 나오지 않는 문제형이니까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신형이었고 사실 이것도 내신형이죠. 그러나 공부해 놓으면 참 좋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 보세요. 자, 이제 형식 문제. 자, 봐봐. 1번 감정을 절제하여. 자, 얘들아, 감정을 절제하면 담담한 어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A 교집합 제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감정을 절제하진 않았어요. 됐죠? 2번 특정 인물의 시각. 자, 특정 인물의 시각. 누구죠? 나의 시각에서 등장인물들을 평가하고 있죠. 특정 인물이 나의 시각에서 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번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하면 당연히 생동감은 무조건 맞다 그랬죠? 이건 A교집합 제로입니다. 선생님 2번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A교집합 B 같아요. 왜? 특정 인물의 시각인지 평가하는지 봐야 되는데 요때 선생님 봤을 때 요거 A교집합 B라고 하지 맙시다. 생각해보니까 A교집합 제로네. 왜? 특정 인물을 평가하지 않는 소설은 없죠. 그럼 특정 인물의 시각이 중요하네요. 그 다음 봐봐.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래 봐봐. 대화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대화 자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생각해봐. 나랑 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갈등은 드러나는데 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아니네요.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면 미적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A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 3개인데 자 현재형인가? 3번 현재형인가 한번 보자. 현재형. 현재형 보려는 건 서술로만 보면 되거든요. 자 서술로 봐봐 얘들아. 이었다. 그죠? 싫었다. 알아들었다. 딱 봐도 뭐야? 과거형이죠. 벌써 과거형 끝났네요.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현재형 틀렸고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나? 뭐 답은 누가 봐도 배경이 어떤 배경인데 이건 뭐 찾기도 힘들어요. 그럼 결국 답이 2번 해야겠다. 그치? 좋습니까? 네, 일단 하나 더 끊고 갑시다.